자, 12강의 2번. 네, 이 주제와 첫 문장에 대한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시작. 네, 자, 여행 문학, 뭐 여행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죠? 그거와 국가적 정체성이라. 이 말만으로는 사실 알기 어렵고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여행 문학 속에서, 그죠? 뭐 누구누구가 어디로 배를 타고 이동했다. 일종의 그 영웅과 같은 소설, 영웅 소설적인 그런 신화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뭐 괴물이 나타났는데 물리치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런 여행기는 여행기인데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고취시킨다. 약간 요런 쪽으로 한번 감을 잡고 가봅시다. 자, 보시면 이거 현대 초기죠. 네. 현대 초기의 독자들은, 자, 뭐에 대한 독자들? 여행의 이야기. 어카운트가 보통은 뭐 설명 이런 뜻이 있죠. 설명, 그 이야기라고 해석합시다. 예, 이 독자들은, 네, 월 라이클리 가능성이 있었다. 자, 뭐 할 가능성? 흥미를 줄 가능성이 아니라 흥미를 받을 가능성. 즉, 뭐뭐에 흥미가 있을 가능성이죠. 그죠? 묘사에 흥미가 있을 가능성인데, 네, 요 단어.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그 묘사. 이렇게 되겠죠? 또 우리도 어때요? 뭐, 가까운 곳에 여행 가기도 하지만, 좀 먼 곳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흥미가 있죠. 그죠? 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지구 반대편에 대한. 자, 그치만 여행 문학은, 주로 먼 곳에 대한 어떤 흥미를 갖게 되는데, 그러나, 이 여행 문학이라는 건 또한 역사적으로 기여를 해왔는데, 네, 고치시키는데 기여를 해왔다. 자, 뭘 고치시키느냐? 먼 곳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가에 관한 이야기. 자, 우리 국가의 종교, 우리가 사는 이 고장의 문화에 대한 그 정체성. 먼 곳이 아니라요. 그죠? 네. 이런 걸 고치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이거야. 이해가시죠? 네,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이런 필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장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제시해 왔는데요. 네, 요거 요렇게 괄호하면 되겠죠. 네. 긴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 바다를 통제하려는 그 스트러글, 노력이, 네. 어떤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하나의 모습. 자, emerging이 원래는 출현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더치란 단어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네덜란드인이죠. 그죠? 의 정체성. 새롭게 부상하는 네덜란드인의 그 정체성의 중요한 모습. 이게 뭔 말이냐면요. 좀 배경지식적으로 말하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영국과 이 프랑스라든가 그 밑에 옛날에는 이 오스트리아 제국이 되게 강성한 나라였죠. 그죠? 뭐 헝가리 제국 이런 나라들. 그죠? 네덜란드는 그 역사에 있어서 강력함을 끼치던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가 돈에 되게 밝았거든요. 내가 알기로 세계 최초로 은행이 나온 곳이 바로 네덜란드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맡긴다는 개념이 신박했거든, 그 당시. 네. 네덜란드는 그 은행이 최초로 출현한 국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덩어리도 좁고, 그리고 그 땅덩어리 자체가 또 바다보다 해발 고도가 낮죠? 둑 같은 걸 쌓아서 살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바다가 여기 있는데 땅이 여기 있어.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야. 되게 낮습니다, 땅이. 그래서 지형적인 불리함이 좀 큰 나라예요. 그래서 바다로 눈을 돌린 거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그 항로를 개척한 것도 아시아로 가는 거죠. 희망봉, 그죠? 희망봉인가? 하여간 그 마젤란, 네, 그분도 네덜란드 쪽 아닙니까, 그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다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이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했다 이거죠. 자, 근데 그것이 그 정체성이란 어떤 정체성이냐 하고 한 번 더 설명하죠. 자, 얻어진, 뭘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실현을 통해서. 말이 어렵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변혁을 일으킨 그런 고난, 이런 거죠. 쉽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항해법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죠?
저 가다가 뭐 바닷속에 정말 큰 괴물이 있어서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다. 거대한 문어가 있어서, 그죠? 그 문어발로 막 잡아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죠? 그래도 옛날에는 또 어떤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있었냐면 바다가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지구가 평면이라서, 그죠? 평면이라서 이쪽 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막 이런 미신도 많았고 실제로 이런 걸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은. 그죠? 그런 걸 다 뚫고 가야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2번 요렇게 갑니다. 네, 요렇게요. 갑자기 해석이 적혀있죠? 어쨌든 여기 필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자, 더치맨이니까 네덜란드인들을 묘사하는 그 이야기들. 다시 그 네덜란드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견뎌내는, 그죠? 트레멘더스. 엄청난 어려움에, 그죠? 끝없는 바다, 알지 못하는 바닷길로 계속 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과 그냥 그 척박한 그 환경, 그죠? 네. 그 만약에 어디에 도달했을 때 그 원주민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난 어려움에 맞서 견뎌내는 이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들, 그죠? 거기에 신화적인 요소가 이제 가미된다 이거죠, 그죠? 그것이 이 네덜란드 사람에게 비슷한 뭔가를 주었다. 뭐와 비슷한? 영웅 서사시와 비슷한 그 무언가를 주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그 신화적인 이야기 있죠. 이게 우리 네덜란드 조상이 이 당시에 엄청난 바닷길을, 그죠? 뚫고 뭔가 이뤄냈다. 웅장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밑에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 해석을 달아놓은 것 같은데, 자, 그 영웅 서사시와 비슷한 그 무언가가 어떤 거냐면 어떤 핵심, 본질을 형성했던 겁니다. 자, 과연 네덜란드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 네덜란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의 그 핵심을 형성해 줬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게 가주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그럼 뭐가 네덜란드인이라는 것이, 그죠? 거꾸로 말하면 네덜란드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핵심을 형성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네덜란드인은 바다를 통해 강성해졌고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다. 네. 그런 걸 심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런 비슷한 거를. 근데 17세기의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해설지를 통해서 반드시 뭔 말 하고 있구나. 해석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이었고 3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필기하는데 바로 필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through stories입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뭐와 같은 이야기냐? those 하고 이게 이 those가 이 stories를 받았죠, 그죠? 네, 이야기들. 여행 문학에 그 제시되는 그 이야기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 네덜란드인들은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표현했어요. 자, 뭐함으로써 영웅 신화의 이야기, 그러니까 a type of는 일종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러니까 일종의 영웅 신화적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됐습니까? 네. 뭐 이런 거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강조합니다. 관용. 그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전통과 보수적인 걸 강조하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나라죠. 다양성과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이런 게 있죠. 그죠? 네덜란드인은 모험 정신. 바다를 개척한 그런 영웅적 이야기를 강조하고 나타냈다는 얘기지. 이해가시죠? 네. 내려가 봅시다. 끝이네? 네. 자, 5번 필기 한번 해봅시다. 실현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완전히 내려갈게요. 자, 필기해 봅시다. 네, 마지막 문장인데요. 자, 이것은 신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표시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무래도 진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인이 인도네시아까지 여행했다. 이게 진실이라면, 그죠? 네덜란드인이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바닷속에서 괴물이 나타났지만 네, 우리는 그 괴물을 물리치고 이렇게 과장하고 그것을 되게 이상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대중적 신념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신화인 겁니다. 신화. 두루두루 다들 믿는 거죠? 네, 근데 그 대중적 신념의 위치 어떤 거냐? 네, 현실을 좀 과장하는, 네, 이상화하는, 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당군 신화.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돼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네. 그러나 신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신화. 자, 뭐라기보다는 완전히 없던 걸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죠? 완전히 없는. 당군 신화도 뭐예요, 사실?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세력 다툼을 해서 얘네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완전히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네덜란드가 네, 바닷길을 통해 융성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이런 표현들 중요하고요, 그죠? 이런 중요하고, 네, 완전히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현실을 어느 정도 각색한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답은 아까 몇 번? 네, 4번이었습니다, 그죠? 자, 고생하셨습니다.